제가 이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쭤봤더니 3억 정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한 지금 한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오랜만에 서마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신데요. 빌딩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소액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액으로 경매를 통해서 모텔을 전문적으로 이제 밸류업해서 수익화시키는 그런 분을 모셨어요. 유튜브 당근 자판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진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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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김진옥이고 유튜브 채널 당근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고 로한컴퍼니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있고 소형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김진영, 서현옥이잖아요. 김진옥입니다. 네. 오늘 저희 완전체 우리 어렸을 때 드래곤볼 만화에 나오는 그 셀 막 그런 거 만난 그런 기분입니다. 저희가 강남 빌딩을 이제 전문으로 이제 밸류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경매는 사실 제가 살면서 낙찰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행가TV 우리 송 사무장님하고도 친하지만 한번 해보자 했지만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었어요. 오늘 경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인터뷰하기 전에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쭤봤더니 한 3억 정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억 정도로 이렇게 건물을 낙찰 받아서 이걸 또 밸류업 시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랐거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경매를 또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한 10년 좀 넘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고 그냥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맞벌이였고 아이 2명 키우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살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되게 좋아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2016년도에 빚이 1억이 생기면서 그 빚을 이제 갚기 위해서 제가 재테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잠깐만, 빚 1억이 왜 생겨요? 남편분이 사기 같이 사기? 네, 저는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이었고 그때 당시에 1억은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큰 돈이에요, 1억. 지금도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그때는 죽어야지 살아야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죽을지 말지를. 몇 살이었어요? 둘째가 3살인가 2살이었고 첫째가 이제 7살 8살 이쯤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죽어야 되나? 죽으라고 이런 빚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빚을 갚기 시작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재테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봉이 실례지만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지구는 특수 부서여가지고 더 좀 높고 제가 퇴사할 때쯤에 마지막 연봉이 한 9천 정도 됐거든요. 사실 30대 중반 여자 내 연봉으로는 실제로 되게 높은 연봉이긴 하나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걸 보시면 다 못 버티고 못해요. 왜냐면 그 1층에 있던 저희 처제가 백병원 수술실에 있었어요. 연봉이 그 당시 엄청 높았는데 그런 친구를 제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1층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간호세계에 대해서 많이 한 들었었습니다. 5년 정도 종합병원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맞아요. 5년도 진짜 길게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도 되게 일찍 하셨는데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셔서 또? 저는 이제 우연히 소개팅처럼 해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잘해주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주니까 정말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25살에 진짜 결혼 결심하기가. 저 26살에 했거든요. 결혼을 일찍 해야 됩니다. 되게 비슷한 게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나이가, 이거 나이 공개도 되나요? 네네네네. 838485입니다. 1억이란 빚이 생겼고 그 관심이 생겼고 1억을 그 월급 받으면서 어떻게 갚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미친 듯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기 시작해요. 버는 돈을 다 바로바로 빚을 갚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제가 바보고 잘 몰랐냐면 월급이 들어오면 그 돈을 CD기에서 다 뽑아요. 그 다음에 가방에 넣고 이렇게 들고 은행에 가서 그거를 이제 이체하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번 갔더니 그분이 그냥 이체를 하시라고. 그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시는 정말 분이네요. 몰랐어요. 이체를 하시라고 알려주셔서 이체가 되는구나. 400, 500이 이렇게 큰 돈도 이체가 되는구나. 이제 그때 알았죠.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머리도 제가 직접 자르고. 그리고 그때 저희 4인 가족 식비가 네. 성장기 어린이가 있는 4인 가족 식비가 20만 원 아래로 나왔어요. 그래요? 아니 쌀만 10kg 시켜도 우유도 줘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때 우유도 반 잔씩 줬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나는데 고래밥도 5개씩 주고 고래밥 5개. 고기를 전혀 안 먹여서 지금은 제가 고기를 정말 많이 먹이는 게 그때 굶겼던 게 어른들만 고생하면 되는데 저는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안 먹이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굶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버는 돈을 전부 다 갚았어요, 빚을. 와, 근데 애들도 우유 반잔에 고래밥 5개가 최고였습니다. 집에 TV가 있지만 네. TV는 켜지지 않아요. 다 끊었고 저는 세탁기도 돌리지 않았고 네. 다 손빨래 했어요. 손빨래. 전기도 아깝고 물도 아깝고 와, 진짜. 운동화가 찢어졌는데 이걸 꼽아서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었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래도 500만, 네, 네, 막 600씩 들어올 텐데 찢어진 운동화를 보면 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 지치지 않았냐면 제가 그 전에 정말 흥청망청 살았거든요. 그 욜로족처럼 네. 버는 족족 다 쓰고 그리고 아이 교육비에 정말 돈 많이 쓰고 그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식비가 한 달에 260만 원을 썼더라고요. 260에서 20만 원 줄였으니까 이건 몇 프로를 줄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다 아낄 만큼 아꼈어요. 모든 걸 다 아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젠 더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7년도 16년도에는 네이버에다가 직장인 부업 이렇게 치면 뭐가 안 나왔어요. 지금처럼 뭔가 부업이 많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게 세차장 그리고 뭐 커피숍, 고깃집 설거지 알바, 그리고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커피숍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그 설거지도 딱 그 저녁 타임 킵인데 저는 이제 그걸 못 하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알바가 세차장 알바가 있는 세차장. 거예요. 세차장 알바 했어요. 했는데 사실 그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냥 제 호칭이 아줌마 아니면 어인 거 어인. 여기 똑바로 잘 닦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첫날 하고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고 안 그래도 일하고 왔는데 일 끝나고 온 건데 그래서 못 하겠어가지고 더 아끼자 더 먹지 말자. 20만 원 밑으로 더 내리자. 그렇지. 저는 지금도 그때 그것 때문에 세차장에다가 차를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해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일단 박수 한번 치시죠. 이게 보면은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뭐 그런 결핍이 있었는데 똑같이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다 이런 과거들이 있어요. 저희도 라면 한 개로 나눠 먹고 이런 시절이 네. 있었어요. 잘 극복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시작된 건 언제죠? 그렇게 빚을 딱 16개월 동안 갚으면서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었는데 저희 남편이 빚 1억을 만든 거는 그래 만든 건데 8년 정도 살았으면 돈이 좀 모아놓은 게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버니까 그만큼 쓰고 그냥 다 네, 저축 네. 어차피 다음 달에 없이. 돈은 또 들어오니까. 그쵸. 저는 지금도 신용카드가 그때 집 없는데 사셨었어요? 그러면 집은 내 집이었어요? 그때 집은 내 집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용카드 15장을 쓰고 있었고 그걸 돌려서 쓰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카드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그때 빚이 생겼어. 근데 나한테 한 1억 정도는 있겠지. 다 긁어서 모으면 이거 갚을 수 있는 돈이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책을 읽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책이 아까워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봤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면 좋은 게 나중에 어떤 책을 빌려봤는지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1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야, 거예요. 많이 읽었다. 정말 이를 갈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된 게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사람들은 돈을 버는구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투자를 한 게 이미 자간에 있는 상태였으니까 경매 공부하시고 경매를 시작한 거예요. 와, 그 첫 경매 낙찰 스토리 한번 얘기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한 방에 월세도 받고 시세차익도 보는 걸 사겠다 해가지고 다가구 건물을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전세를 다 맞추면 거의 시드가 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대출을 받고 돈을 넣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증금으로 다 회수가 되니까 거의 투자금 없이 이제 월세를 한 300만 원 정도 세팅하는 다가구를 낙찰받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걸요? 청주예요. 청주 얼마짜리를 받으신 건데요? 그때 제가 4억 7천 정도 낙찰을 받았는데 부동산 이게 진짜 매력인 게 저는 그냥 이걸 샀는데 이 주변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반대편에 갑자기 이주를 하더니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청주라고 하면 되게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되게 시골이거든요. 시골이라서 개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월세랑 나중에 팔았을 때 한 1억 정도 시세 차익 나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산 건데 그 인근이 개발되면서 매가도 사실 많이 올라갔고 월세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생각해보면 지금 다시 처음
처음 사는 건데 그렇게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을까? 작은 빌라나 보통 아파트에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진짜 제가 일을 막 갈면서 나 진짜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낙찰받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야 경매 그 경쟁자가 얼마 없지만 예전에는 그 경쟁자가 많았잖아요. 낙찰 받는데도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임장도 갔어야 됐고. 일하시면서 임장하신 거고 투자하신 거예요. 병원 다니면서 했던 거고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간호사는 식사 시간이 따로 없고 밥을 다른 사람들 여기다 여기다 밥을 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여기다 밥을 떠요. 그리고 저희는 밥을 먹는다고 안 해요. 밥을 마신다.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일하는데도 저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무 중간중간에 전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일단 전화로 정말 필터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가야겠다 하는 곳이 있으면 야간 근무할 때 이제 아침에 퇴근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잠깐 자고 돌아다니고 저녁에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다시 출근하고. 대단하다. 이게 진짜 근데 간절하니까 그렇게 가고 퇴근하고 싶어 갈 죽으니까, 수는 가고 내가. 진짜 이거예요. 간절한 거라.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수강생님들이 뭐 아이 키워서 뭐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당분간 못해요. 아프셔서 못해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열이 40도였는데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내려갔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서 죽자. 왜냐면 내가 아파도 세상 사람도 어차피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얘기했는데 왜 거기서 울어요? 네, 아니 그거 상상하니까 나 너무 슬픈 진짜. 그리고 저희 아이는 항상 그 어린이집에서 가장 먼저 가가지고 가장 늦게 오는 아이였고 저희도 나도 그랬어요. 진짜 엄마 내가 눈물 날라 그러네. 이제. 자려가면은 우리 재현이나 재성이가 맨 마지막이거나 둘이 같이 있어. 항상 미안해져 엄마는 맨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보냈어요. 저는 거의 3개월부터. 진짜요? 와 쉽지 않은데 그거는 보통 돌 언저리 때 해가지고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있을 때 잘해주고 뭐 어린이집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와 그러면은 일 중간중간에 전화로 시세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일이 끝나고 고속버스 가서 버스 안에서 자고 도착하면은 이제 임장하고 오는 길에 또 자고 출근하고 집에 가서. 그래서 월요일 날 깨서 수요일 날 잘 때도 있고 목요일 날 잘 때도 있었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없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간절하고 목표를 이뤄야 되는 게 생기면은 진짜 이렇게 저희 와이프도 그러거든요. 저한테 잠 죽어서 자라고. 근데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저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이렇게 치열하게 또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구신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막 모텔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세 전입니다. 현금 흐름은 한 지금 한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산은 한 50억 정도. 50억 와. 그치만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 그쵸. 물론 대출도 있고 1억도 세 전이고 대출 이자 나가기 전 금액이잖아요. 제가 4억 7천에 샀던 아파트가 14억까지 올라갔다가 8억을 찍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거를 얼마짜리라고 해야 돼?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약간 반 정도 10억 정도 그러면은 네. 그 1억에서 자산 50억까지 걸린 시간이 7년, 8년. 8년 동안에 부동산 뭐 경매를 통해서 이런 자산 투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뤄내신 거잖아요. 그 시간이 훨씬 더 빨리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고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겠냐 물어보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들어요. PD들이 대표님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난 절대 절대 안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도 싫어. 그거는 아무리 젊어도 싫어. 한순간도 허투루 산 적이 없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게 진짜 지금 마음이에요.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땐 연봉이 9천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월 1억이잖아요. 1년 동안 벌 돈을 지금 한 달 만에 벌고 있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연봉을 월에 버는데 어떤 게 좋냐라고 하시면 딱 하나 있는데 예전에 가게 했을 때 제가 식비 20만 원 이하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약속 안 잡죠. 네,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랑 진짜 1,000원, 2,000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랑 가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약속을 못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밥 사줄 수 있는 거. 그냥 식비 생각 안 하고 네. 마트 가서 그 가격표 안 봐도 되는 거. 마음대로 밥 사주는 거, 마트 가서 가격표 안 봐도 되는 거, 그리고 제가 다 사도 되는 거. 계속 눈물 날 것 같아. 딱 저희 옛날을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진짜 그때 너무 그런 게 싫어서 가지고 진짜 어떻게 네, 이게 지금 만났거든요, 저희 지금 오늘. 네, 눈물 파티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난다는 게 돈 때문이라는 게. 아니, 그런 힘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힘든 세월만 있다고 누구나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벗어나기 위해, 이겨내기 위해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투자했을 때 다 걸고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다 걸었죠.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저희
저희도 늘 그랬거든요. 뒤에 안 돌아보고 저지르고 그다음 수습해 나가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이리저리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맞아요. 인생 짧잖아요. 제가 이제 40이 됐거든요. 돌이켜서 30대, 20대, 10대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10대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난 그 인생이 너무 소중했었는데 진짜 인생 짧아요. 막 고민할 시간에 저지르고 해결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아파트가 팔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아트만 붙어도 팔리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많게는 2,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경매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작게 에어비앤비로 공유 숙박업을 했는데 그게 너무 괜찮았어요. 현금 흐름이. 월 매출이 평균 한 3,500만 원 정도? 갖고 싶다 이런 거.